안녕하세요, 농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늘의 암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병률이 60% 이상인 마늘 잎마름병의 진단, 유사병, 종합적인 방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전체 구성을 보면은 먼저 진단, 그다음 종합적인 방법, 방제법, 방제법에는 종자소독법, 화학적인 방제법, 친환경 방제법, 그 다음에 환경개선법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농사를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잎마름병이 포자가 이제 보이죠, 병반이. 초기에부터 철저하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오른쪽 사진같이 이 마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방제가 어렵죠. 그래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마늘 농사가 안 되겠죠.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건전한 마늘이 되겠고, 오른쪽 사진은 마늘 잎마름병균이 마늘 잎편에 침투해서 심하면은 함몰되는 이런 상품 가치가 전혀 없죠. 이런 마늘이 되겠습니다. 우리 왼쪽 마늘같이 건강한 이런 마늘을 생산해야 소비자들이 찾게 되고 마늘 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늘 잎마름병 발생 시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마늘 잎마름병은 일반적으로 4월 하순에서 수확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발생되는 병입니다. 중부지방은 보통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죠. 자, 잎마름병이 마늘에만 발생되는 병은 아니고요. 마늘, 양파, 파, 이런 작물에 같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옆밭에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있으면 그 밭도 같이 이제 방제를 하셔야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많이 발생되는 조건을 보면 봄철에 비가 잦을 때 이때 많이 발생하는데 5월 중하순에 특히 이제 잎의 피해가 급증하고 잎의 피해가 많은 이런 마늘밭에는 나중에 수확해서 보면은 마늘 잎편에까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마늘 잎마름병의 병징 증상을 좀 보시면은 병영균 같은 경우는 보통 3도에서 32도 범위 내에서 이제 잘 발병이 되죠. 여기는 이제 그 마늘 잎마름병의 이제 증상인데 밑에 잎편의 증상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에서부터 서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심하면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마늘 농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마늘 잎마름병의 발생 경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다습한 조건에서 습도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습도가 높으면은 병 발생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습도가 특히 이제 높다 이렇게 되면은 습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이 고이지 않게 해줘야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배수를 좀 잘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생육 후기에 마늘이 생육이 연약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쇠약할 때 특히 발병이 많기 때문에 영양 관리를 비배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확기에 비가 많이 자주 오게 되면은 마늘 수확하고 나서 말리잖아요. 말리는 중이나 저장 중에 이 병만이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나중에 보면은 잎편에 잎마름병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마늘 잎마름병의 병원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균은 3도에서 32도 온도 범위에서 이제 생육이 하게 되고요. 토양 조건은 한 약산성에서 이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분생포자 같은 경우는 보통 20도에서 25도 범위에서 많이 비산이 되고 4월에서 5월의 평균 기온이 한 20도 내외일 때 이제 1차적으로 발생이 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 병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토양 조건이 약산성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석회오토라든지 석회질 비료를 시용을 해가지고 마늘을 심기 전에 토양 pH를 5.5에서 6.5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염 경로를 보시면은 요 이제 마늘 잎마름병균은 토양에서 이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염 원회에서 발생되고 나서 병반이 분생 포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지죠. 그래서 발병 조건을 이제 보게 되면은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을 때, 습기가 이제 땅이 많을 때 발생이 많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늘이 우짜란다든지 또한 또 영양이 부족해 가지고 마늘 자체가 잎줄기가 연약할 때 이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전년도에 이제 마늘을 심었던 땅에 다시 마늘을 심게 되는 이런 땅에 병 발생이 상당히 많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토양 pH가 5.5에서 6.5, 또 배수가 양호하고 부식질이 충분한 토양에서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우리 토양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개량하고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고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지금부터 마늘의 잎마름병 유사병 증상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증상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판별하는 방법을 좀 아는 게 좋겠죠. 먼저 마늘 잎마름병, 요거는 이제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 마늘 잎마름병은 마늘 잎편에 사진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마늘 잎편에 작은 갈색 반점이 이제 일단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병이 점점 진전될수록 보라색 병반이 이제 형성이 되고 여러 병반이 이렇게 이제 뭉쳐서 크게 되죠. 커지면서 잎편 내부로 이제 내부로는 병균이 침투는 하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보면은 침투는 않는데 여기 표면에 병반이 감염된 부위가 이제 이렇게 함몰되죠. 함몰돼서 움푹 들어가서 상품성이 없는 마늘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늘 썩은병. 마늘 썩은병도 이제 곰팡이균인데 요 병 같은 경우는 마늘 밑둥으로부터 이제 옅은 갈색으로 이제 되면서 이렇게 썩습니다. 그래서 흰색 균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균사. 마늘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진전이 되면은 마늘이 이제 무르면서 스폰지처럼 푸석푸석하게 이런 데는 병입니다. 이 병도 감염이 되면은 상품 가치가 없죠. 또 이제 총체벌레의 피해를 받으면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총체벌레 피해 같은 경우는 총체벌레가 이게 흡집을 하죠. 흡집을 하게 되면은 마늘 잎편 표면이 이제 우퉁해지면서 총체가 흡집한 즙을 빨아먹은 부위, 요 부위가 옅은 갈색으로 이제 변하죠. 요 병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 부위가 커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조금은 커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다른 병 같은 경우는 이 병이 번져서 점점 커진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마늘의 잎마름병, 우리가 마늘의 암이라고 칭해도 좋을 법한 마늘 잎마름병의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제할 때 일단 언제 농약을 뿌려야 되느냐? 발병 직전부터 발병 초기, 이때 방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병 직전 판단하기 어렵죠. 여기 이제 문제인데, 요거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약을 어떻게 뿌리냐? 일반적으로 지금 마늘 잎마름병 등록된 농약 같은 경우는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확 7일에서 14일 전에 안전사용 기준이죠. 14일 전까지 3번에서 5번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고, 또 한 약재 같은 경우는 살포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작지, 하우스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방제하실 때, 봄에 추비할 때, 보통 추비할 때 잎마른병 방제 잘 안 하잖아요.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발병 직전, 그러니까 토양에서 월동한다 그랬죠. 병원균이. 그래서 요 토양에서 월동하는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웃거름 주잖아요. 웃거름 주실 때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마늘 웃거름 2번 주죠. 보통 2월 하순경, 3월 하순경 이렇게 2번 주는데, 그때 이제 방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마늘, 양파 이런 종류 있잖아요. 이런 종류는 잎이 이제 수직으로 서 있죠. 그렇게 하고 잎 표면이 상당히 매끄러운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은 물방울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오래 효과를 봐야 되는 저 굴러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작물의 농약을 살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착제를 섞어서 전착제를 섞어서 살포를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작물은 무조건 뿌려야 됩니다. 섞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법에 먼저 이제 우리가 마늘 심기 전에 종자 소독하죠. 필수입니다. 마늘 밭에는 병균이 없어도 마늘 종자에 병균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종자를 준비하면은 쪽분리 하잖아요. 쪽분리해서 종자를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는 약재는 베노람 20%, 티람 20%, 하페진 수화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침지하는 방법하고 분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침지하는 방법을 보면은 아까 약재 이 40g을 물 20리터에 잘 희석을 하셔가지고 마늘 종구 20리터를 침질합니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늘에 이렇게 말렸다가 파종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분리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마늘 종구 1kg에 약재를 4g을 이제 분리 처리를 하는데, 골고루 묻히기가 힘들잖아요.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마늘 종자를 넣습니다. 넣고 약재를 집어넣고 안에 공기를 좀 집어넣고 입구를 막습니다. 막아서 꽉 잡고 봉지를 잠깐 흔들면 됩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아래 위로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골고루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 씨앗 1kg에 4g 이렇게 이거 설명서에 보시면 봉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잎마른뼈 종자 소독은 파종 전에 초기 감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예방 조치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관리가 중요하죠. 환경관리를 통해서 병반을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병균의 밀도를 줄여야 되니까 환경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늘에 잎마른병 발생된 이런 포장에서 마늘을 수확하잖아요. 수확하고 나면은 잎줄기, 병반이 묻은 잎줄기 이런 거 많이 잔재물이 많잖아요. 잔재물을 마늘밭에 두지 마시고 모아서 땅속에 묻어둔다든지 불에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 좋죠. 소각하실 때는 요새 산불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소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방법은 잎마른병이 많이 발생하면 마늘 심었던 밭에 많이 발생된 마늘 심었던 데는 심지 마시고 다른 밭에 안 심었던 밭에 이렇게 심으시면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입마름병이 많이 발생한 곳에는 2, 3년 동안 짓지 마시고 2, 3년 후에 다시 마늘을 심으시면 됩니다. 비료를 주실 때 유기물을 충분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질소인상 관리, 미량요소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시비를 하셔가지고 마늘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죠. 시비 처방서에 의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좀 효과적으로 비배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수라든지 통풍 이걸 해서 이제 환경을 좀 조절해서 마늘이 입마름병이 잘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5, 6월 봄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을 때 미리 이제 배수구를 이제 정비를 하죠. 배수구를 정비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통풍이 잘 되게 마늘이 지속 거름이 많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늘 잎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죠.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게 공기가 잘 안 통하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잎이 처지지 않게 곧게 서게 이렇게 비배 관리를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관리, 병든 잎, 병든 식물체를 먼저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윤작을 하시고 비배 관리를 균형 있게 이렇게 하시고 배수라든지 통풍 잘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입마름병 발생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요 친환경 방제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법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검증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산화염소수 한 3000ppm짜리를 친환경 전착제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요 전착제를 사용하게 돼 있죠. 이렇게 섞어서 이제 방제를 한 건데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요 3000ppm짜리를 500배로 희석을 해서 이제 살포를 하죠. 전착제가 섞여서 언제 했느냐 시험하는 거 보면 4월 초에서 수확기까지 10일 간격으로 6회 살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옆면 살포를 한 결과 효과가 어떠냐?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뭐 그냥 폐농 수준이죠. 오른쪽은 조금 줄어드는데 여기 이제 방제가가 한 73% 정도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월동하는 병균의 밀도를 줄이는 방법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추비를 할 때 옷걸음 줄 때 약재를 살포를 하는데 이때는 마늘잎이 별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살포하실 때 자 밑에 토양계까지 골고루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토양 중에 있는 입마름 병균 자체의 밀도를 줄여줄 수가 있죠. 반드시 옷걸음 줄 때 이런 시기에 같이 주시면 됩니다. 연작지, 하우스 재배, 전년도에 병 발생됐다. 이런 땅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살포를 하시는데 거의 이제 관주한다는 느낌으로 충분하게 살포를 하시라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때 방제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수확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마름병 방제 농약 몇 가지들 이제 이런 농약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코퍼 하이드록사이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사용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뭐 3회 3회 뭐 이렇게 뭐 5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방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추비할 때는 사용 횟수 제한, 이건 전체 횟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이런 약재를 활용하시면은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추비할 때도 방제하시고 나중에 4, 5월에 집중적으로 할 때도 이제 농약을 좀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족시스트로빈하고 테부코나졸이 혼합된 혼합제, 이 프로디온 소화제, 크로타르니 소화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살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농약이 여기 다 틀리잖아요. 이름이. 요 제품명을 보실 게 아니라 요 약재 성분명을 보셔야 됩니다. 성분명, 작용기작 이런 걸 보셔가지고 작용기작이라든지 성분이 틀린 약재를 교대로 한 가지만 계속 뿌리지 마시고 한 2가지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이번에 뿌릴 때 이제 요 약재를 뿌렸으면 다음 약은 이 약재를 뿌리고 아니면 다음 약재 이렇게 뿌리든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마늘 입마름병 방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 4가지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수확하고 나서 마늘밭에 마늘 잔재물, 병원균이 묻는 잔재물을 확실하게 제거한다. 땅에 묻거나 태워주시면 되죠. 윤작을 실시한다. 마늘을 계속 심지 않고 2-3년 간격으로 좀 바꿔준다. 마늘 심을 때 종자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방제를 잘 한다. 요거는 이제 방제하실 때 화학적, 생물학적, 방제, 환경관리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만 하시면은 우리가 마늘의 암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입마름병을 확실히 잡아서 이제 마늘 농사를 망친 일이 없는 품질 좋고 수확량을 많이, 품질 좋은 마늘을 많이 다수확할 수 있는 이런 농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